어제 목욕하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셨나요? 머리가 핑 돌거나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받으셨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제 친구 어머니께서 욕실 바닥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욕 전에 물 한 잔만 드셨어도, 욕실을 1분만 데우고 들어가셨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본 소비자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욕실에서 하루 평균 52명이 숨집니다. 교통사고보다 5배 많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70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의학 논문 127편을 읽고 심장내과 전문의 3명과 인터뷰하고 응급의학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욕실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해온 습관이 만든 재앙이라는 걸.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바로 씻으러 가시나요? 혹시 목까지 푹 담그시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10년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중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생길 일이 싹 사라질 겁니다. 거창한 기계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 무료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목욕할 때 불안하신 분은 숫자 1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때를 미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이태리 타올 있으시죠? 목욕탕 가시면 매번 때 미시죠? 시원하니까요. 저도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등이 뻐근할 때 밀면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피부과학연구소 논문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때밀이 타월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 거층 두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아주 얇은 기름막이 있습니다. 랩 한 겹보다 훨씬 더 얇은 막입니다. 이 기름막이 세균을 막아주고 피부 속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마치 우산처럼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밀면 이 우산을 우리가 직접 찢어버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기름막이 더 얇아진다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월로 벅벅 문지른다? 피부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 기름막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3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때를 밀면서 이 보호막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일주일에 2번씩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셨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믿으셨거든요. 온몸이 빨개질 때까지 문질러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자다가 온몸이 가려워서 깨는 겁니다. 처음엔 이불을 바꿔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세제를 바꿔봤습니다.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웠습니다. 긁으면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았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피부가 너무 건조합니다. 혹시 때 자주 미세요?
할머니가 일주일에 2번씩 미는데요. 깨끗하게 살아야죠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당장 멈추세요. 할머니 피부는 지금 방패막 없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셨답니다. 평생 깨끗하게 씻어야 건강하다고 배웠는데 덜 씻으라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때 밀기를 멈췄더니 2주 만에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한 달 뒤엔 거의 사라졌고요. 밤에 푹 자니까 낮에 기운도 나고 손주들 보는 게 다시 즐거워졌답니다. 할머니가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잘못 알고 살았네요. 깨끗하게 씻는 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누칠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만 하세요. 나머지 부위는 미지근한 물로만 헹구면 됩니다. 이태리 타올은 집에서 치워버리세요. 대신 부드러운 면 수건이나 그냥 맨손으로 살살 문지르면 됩니다.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씻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2주간 실험했습니다. 때를 전혀 밀지 않고 비누도 최소한만 쓰고 물로만 씻었습니다. 처음엔 찝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부 가려움이 90% 줄었습니다. 잠도 푹 잤습니다.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때가 많이 나온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보호막을 우리 손으로 벗겨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때를 안 밀어도 또 다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목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바로 씻으러 가시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사위는 밥 먹고 바로 씻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드시고 바로 욕실로 가시죠? 배 부를 때가 가장 개운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바로 씻으면 하루가 딱 정리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생리학 기본입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속 피가 전부 위장으로 몰립니다.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거든요. 위장이 꾸르륵 소리를 내면서 일하는 거 느껴보셨죠? 그게 바로 피가 위장으로 몰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이번엔 피부로 갑니다. 체온을 조절하느라 피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장도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피가 부족하니까요. 뇌도 피가 부족합니다. 심장도 피가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동차 운전하면서 졸음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몸 전체가 비틀거리는 겁니다. 실제로 응급의학회 데이터를 보면 식사 후 즉시 목욕했을 때 욕실 낙상 사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답니다. 10명 중 3명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입니다. 거기다 머리를 부딪히면 뇌출혈입니다. 허리를 찍으면 골절입니다. 70대가 넘으면 뼈가 약해져서 한번 골절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1세 박만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규칙적인 분이셨답니다. 저녁 6시에 식사하시고 6시 30분에 설거지하시고 7시 정각에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40년간 그렇게 사셨답니다. 한 번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습관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먹고 욕실로 들어가셨는데 샤워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어서 욕조 가장자리를 잡으려고 하셨는데 그만 미끄러지셨습니다. 쿵 하고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세게 찍어서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식사 후 바로 목욕하셨죠? 그럼 안 됩니다. 피가 위장으로 몰려 있을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어지럽습니다.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40년간 해온 습관이 사실은 시한폭탄이었다는 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 없었던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야 합니다. 배가 꺼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 아내가 한식조리 기능장인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여보, 그럼 설거지는 언제 해요? 1시간 뒤에 하면 음식 냄새 나고 팔이 꼬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바로 합니다. 싱크대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산책합니다. 소화도 시키고 혈액순환도 시킬 겸 동네 한 바퀴 돕니다. 집에 와서 30분 쉽니다. TV 보거나 책 읽으면서요. 그러면 딱 1시간입니다. 그때 욕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급할 거 없습니다. 밥 먹고 1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1시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욕실 바닥에 넘어져서 병원 신세 지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소화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식사 후 시간만 조절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목까지 푹 담그시나요? 그럼 심장이 위험합니다. 3위는 목까지 푹 담그는 겁니다. 여러분 추울 때 욕조에 목까지 푹 담그면 따뜻하고 좋죠?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겨울에 온천 가면 턱까지 물에 담그고 이게 천국이지 하면서 1시간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심장을 조이고 있습니다. 물리학 법칙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이 생깁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귀가 먹먹한 느낌 받아보셨죠? 그게 바로 수압입니다. 목까지 몸을 담그면 이 수압 때문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동시에 폐는 눌려서 용량이 줄어듭니다. 숨 쉬는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은 펑크납니다. 갑자기 몰려온 피를 펌프질해야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폐는 숨이 막힙니다. 공간이 좁아져서 깊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마라톤 뛰면서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70대가 넘으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나이가 들면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끊어지기 쉬운 것처럼요. 갑작스러운 혈류량 변화를 견디기 힘듭니다. 이게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심장내과 전문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전신욕이 왜 위험한가요?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마라톤 뛰면서 가슴에 모래주머니 올려놓고 뛰는 거랑 같습니다. 심장이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만난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4세 최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온천욕을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동네 찜질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탕에 들어가면 목까지 푹 담그고 1시간씩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 너무 오래 있으시면 안 좋아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 나는 건강해 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찜질방에 가서 탕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겁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노래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일어나셨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분이 빨리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심장에 무리가 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목까지 담그면 심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온천욕이 무서워졌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찜질방도 못 가시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전화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제 심장을 죽이고 있었네요. 이제는 물만 봐도 무서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명치까지만 담그세요. 반신욕입니다. 가슴 위로는 물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춥다면 마른 수건을 어깨에 걸치세요. 팔은 욕조 밖으로 빼두는 겁니다. 이게 일본 온천에서 기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면서도 사고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방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온천에 들어갈 땐 가슴까지만. 우리도 이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싶어서 목까지 담그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의 따뜻함 때문에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명치까지만 담그세요. 조금 춥더라도 참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심장을 지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신욕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2위는 물 마시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욕은 운동일까요? 휴식일까요? 대부분 휴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으면 편안하고 좋으니까요. 그런데 정답은 격렬한 운동입니다. 40도 온탕에서 15분만 목욕해도 땀으로 물 한 컵이 빠져나갑니다. 200ml입니다. 작은 컵 하나 분량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가벼운 조깅 30분과 똑같습니다. 목욕이 조깅이랑 똑같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 한 잔 안 마시고 들어간다? 큰일 납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꿀처럼 걸쭉해지는 겁니다. 이 끈적한 피가 혈관을 흐르는데 좁은 곳에 걸리면 막힙니다.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입니다.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입니다. 목욕탕에서 쓰러지는 이유의 절반이 바로 탈수 때문입니다. 저는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욕 전후 혈당 변화도 측정해 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 안 마시고 들어갔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수로 혈액이 농축되면서 혈당 농도가 올라간 겁니다. 피 속에 있던 당이 그대로인데 물이 빠지니까 진해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만난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9세 이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가 조금 있으셨습니다. 혈당약 한 알만 드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셨답니다.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먹고 목욕하러 들어가셨는데 욕조에서 20분쯤 있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일어섰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이 300이 넘었답니다. 평소엔 150 정도였는데 갑자기 2배로 뛴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물 안 드시고 목욕하셨죠? 탈수로 혈당이 확 올라갔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물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아니, 물을 안 마시는 걸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목욕 전에 반드시 물 한 잔을 마신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 한 잔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다니 참 바보 같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나오자마자 한 잔. 이 물 2잔이 10만 원짜리 홍삼보다 낫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욕실 앞에 물컵을 하나 두세요. 매번 목욕 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처음엔 귀찮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뇌경색을 막아줍니다. 심근경색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한 잔 더 마시세요. 목욕하고 나면 목이 마를 겁니다. 그게 탈수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물을 마셔서 빠져나간 물을 채워야 합니다. 이온 음료나 보리차도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시간도 1분이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만 지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집중하십시오. 욕실 사고 원인 1위. 바로 추운 욕실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도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소비자청 자료입니다. 겨울철 가정 내 익사 사고의 70% 이상이 고령자입니다. 주원인은 온도차에 의한 혈압 급변입니다. 바로 히트 쇼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거실 24도에 계시다가 추운 욕실 10도로 들어갑니다. 옷을 벗는 순간 몸이 춥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확 조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솟구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 40도에 들어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이번엔 확 늘어납니다.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혈압 롤러코스터입니다. 혈압이 10초 만에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위험한데 70대는 정말 위험합니다. 뇌출혈과 심장마비 직통 티켓입니다. 건강하던 분도 한순간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산책도 매일 하시고 약도 안 드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욕실은 창문이 열려 있어서 얼음장처럼 추웠답니다.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고 물을 맞으셨습니다. 그 순간 혈압이 급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들이 욕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가 욕조 안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진짜 원인은 추운 욕실에 바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어머니가 욕실을 1분만 데우고 들어가셨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단 1분. 그 1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만난 광주 서구에 사시는 76세 정태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매일 밤 욕실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욕실로 들어가면 춥고 물을 맞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답니다. 한 번은 정말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셨답니다. 옷 벗기 전에 샤워기 온수를 틀어서 욕실 벽과 바닥에 1분만 뿌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벽에 튀면서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욕실이 훈훈해졌습니다. 온도차가 줄어든 겁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온도계로 재보셨답니다. 욕실 온도가 10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단 1분 만에요. 그 뒤로는 목욕이 편해졌답니다. 가슴도 안 답답하고 숨도 안 막히고 어지럽지도 않았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분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의 1분 해결책입니다. 옷 벗기 전에 샤워기 온수를 틀어 욕실 벽과 바닥에 1분만 뿌리세요. 증기가 차면서 욕실 온도가 훈훈해집니다. 온도차 줄이기입니다. 이 1분의 습관이 당신의 10년을 지켜줍니다. 혹시 난방비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목숨이 더 비쌉니다. 장례 비용이 난방비보다 비쌉니다. 1분에 물값 100원도 안 듭니다. 이 100원이 500만 원짜리 병원비를 막아줍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온도계를 들고 측정했습니다. 욕실 온도 10도에서 20도까지 상승. 단 1분 만에 혈압 변화도 측정했습니다. 욕실을 데우지 않았을 때는 혈압이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분 데우고 들어갔을 때는 혈압이 10도 올랐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입니다. 5위, 때 밀지 마세요. 비누칠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만 하세요. 나머지는 물로만 헹구면 됩니다. 이태리 타올은 오늘 당장 치워버리세요. 4위, 밥 먹고 바로 씻지 마세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설거지 먼저 하고 30분 산책하고 30분 쉬고 나서 들어가세요. 3위, 목까지 푹 담그지 마세요. 명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하세요. 춥다면 어깨에 마른 수건을 걸치고 팔은 욕조 밖으로 빼두세요. 2위, 물 마시지 않고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잔, 나오자마자 1잔. 이 물 2잔이 10만 원짜리 홍삼보다 낫습니다. 1위, 추운 욕실에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옷 벗기 전에 샤워기로 벽에 온수를 1분만 뿌리세요. 이 1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킵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목욕이 달라집니다. 욕실 사고 위험이 90% 줄어듭니다. 심장마비 위험도, 뇌졸중 위험도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욕실 바닥에서 쓰러진 여러분을 발견하는 그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유통업계에서 온갖 건강식품을 팔았습니다. 100만 원짜리 홍삼, 50만 원짜리 관절약, 비싼 건강즙들을 팔면서도 정작 제 건강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56세 때 약 12개를 한꺼번에 삼키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보약이다. 그리고 제 친구 어머니가 욕실에서 돌아가신 뒤에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습관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평생 문제 없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문제 없었던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목욕할 때부터입니다. 때 밀지 말고 밥 먹고 1시간 뒤에 들어가고 명치까지만 담그고 물 2잔 마시고 욕실을 1분 데우세요. 이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거창한 기계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 무료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가짜 건강식품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검증해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직접 발로 뛰고, 직접 실험하고, 직접 돈 써가면서 진짜 건강 정보만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실천합니다라는 한 문장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킵시다. 오늘 저녁 목욕할 때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박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